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8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미국은 물론 지구촌을 휩쓸어온 대유행 전염병이 번질 때 항상 최일선에 등장했던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올해를 끝으로 역사 속으로 퇴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어제 올 연말에 대통령 의료고문과 미 국립알러지 및 전염병 연구소장 등 정부 공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12월 성탄 전야에 82세가 되는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코넬 대학 의대를 나와 1968년 27세에 NIH 국립보건원에 들어가 54년간이나 공직에 몸담아 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로널드 레이건 이래 7명의 미국 대통령들과 함께 대유행 전염병들에 대처하는 데 진두지혜와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전염병의 대가로 불려왔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 초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노골적인 경제 위협에도 정치적 결정에 반대하며 과학적, 의학적 대처를 고수하기도 했습니다. 에이즈, 웨스트나일, 탄저균, 인플루엔자, 조류독감, 이볼라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 원숭이 두창에 이르기까지 지구촌을 휩쓴 전염병의 대재앙에 최일선에는 항상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등장했습니다. 파우치 박사의 진단과 해법, 대처 방안, 경고는 지구촌에서 교과서처럼 채택돼 왔고 어느 정치 지도자들보다 압도적인 신뢰를 받으며 전염병 공포에 맞서는 길로 인도해 왔습니다. 미 달러화가 유럽 에너지 위기의 재부상과 미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입장 강화 우려로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국 통화와 비교한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지수가 이날 108.9로 상승해 지난 7월 기록한 최근 20년 사이 최고치인 109.29에 육박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다시 대두되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인 탓입니다. 유로화는 밤새 1유로당 0.9926달러까지 내려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유로와 달러와의 등가를 의미하는 페리티가 깨진 것은 지난달 14일 이후 처음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서울 외환시장에서 5.7원이 오른 1345.5원에 마감해 세계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4월 28일 이후 약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어제 오후 6시 애틀랜타 민주평통협의회 초청을 받아 둘루스에 위치한 1818 클럽에서 한반도 평화와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펼쳤습니다. 이날 강연에는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 국무장관과 샘박 조지아 하원 의원, 서정일 미주한인 회장협의회 이사장, 이용기 애틀랜타 한인 회장 등 주요 한인 단체장들을 포함해 한인 동포 120여 명이 모여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날 강연회를 주최한 애틀랜타 민주평통 김영률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금 시대의 독립운동은 통일운동이라고 말하며 조국을 위해 동포들도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북한은 빈곤과 폐쇄의 길을 버리고 번영과 발전, 비핵화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며 한국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초당적인 대북 기본 정책을 확립하고 준비된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 정책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의 대북 정책 기조를 지향하고 대화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고 북한을 이념적 시각보다는 실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상대하는 것이 대결과 제재 위주의 정책보다는 평화 유지와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강연 이후 브래드 래펜스버거 조지아 국무장관은 이낙연 전 총리에게 명예 애틀랜타 시민증을 수여했습니다. 어제 애틀랜타 도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총격 사건은 오후 1시 45분께 애틀랜타의 쇼핑센터가 있는 미드타운 지역에서 발생했고 현지 경찰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1명은 이미 사망한 뒤였고 이 상처를 입은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들의 상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달아난 여성 용의자를 검거했으며 의도적으로 희생자들을 노리고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밀 유출 논란 전말이 미 언론을 통해 상세하게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어제 정부의 소식통을 인용해 연방수사국이 이달 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인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 강제 수사를 하기까지의 경과를 소개했습니다. 이 발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에 생산된 백악관 문건 일부가 건너오지 않은 것과 같다는 국가기록원의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 주목되는 누락 자료 중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보낸 다수의 편지 원본이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소 27통의 편지를 주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들 서한은 상대를 향한 찬사와 친밀함의 표현이 빼곡해 현지 언론에서 러브레터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가기록원이 임기가 끝나는 2021년 1월까지 이들 문건을 반납하라고 요청하자 처음에는 내 것이라며 저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1년이 지난 올해 1월에 기밀 표식이 있는 서류 150여 건을 잦은 반납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기밀 관리 개념이 없거나 수사에 온전히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한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공개적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한국 시각 23일 오후 1시 45분께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변호사 한 명을 대동한 채 차량에서 내린 김 씨는 혐의를 부인하나 법인카드 사용에 관해 이 의원은 전혀 몰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오늘 제가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배우자 김혜경 씨가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모 비서관이 쓴 사실도 확인됐다면서 아내는 배 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자신의 몫에 음식값을 줬다는 점도 밝혔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법인카드를 쓰거나 부당 사용을 지시하거나 부당 사용을 알면서 용인한 것도 아닌데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고통을 겪는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한없이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8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